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인류사의 흐름을 정역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은 하늘과 땅의 대자연이라는 배경에서 사람을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장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에는 주인공인 사람이 존재하면서 시작된 인류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나타나기 전에는 유인원,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나무에는 열매가 가득하여 유인원은 나무 위에서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빙하기가 오면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땅은 얼음으로 뒤덮였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견디지 못해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유인원들이 살던 보금자리도 변했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하던 숲이 줄어들고 넓은 초원이 생겨났습니다. 나무 열매가 줄자 유인원들은 나무에서 내려와 땅에서 먹을 것을 찾았지요. 이들은 나무 위에서 살 때와는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높게 자란 풀 너머로 다른 짐승이 오나 안 오나 살피기 위해 허리를 펴고 일어섭니다. 이렇게 곧게 서서 두 발로 걷게 된 것이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하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걸으면서 높은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따기 위해 두 발 즉 손을 위로 뻗쳤지요. 두 손이 자유로워지자 돌로 풀을 베거나 나뭇가지를 자릅니다.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뇌가 발달하였고 무리를 지어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무리들에게 알리고 싶어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인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350만 년 전쯤 아프리카 남부의 원숭이에 유사한 인간, 즉 남쪽의 원숭이라는 뜻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닙니다. 키는 1m 정도로 작았고 이들은 투개골의 용적이 고릴라, 보다 크고 두뇌 용량은 현재 인류의 3분의 1 정도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조금 더 우리의 모습에 가까운 인류가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입니다. 곧게 선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에렉투스라고 불린 이들은 하늘에서 벼락이 친 뒤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거나 화산에서 튄 불똥이 숲에 불을 내는 것을 보고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피워 추위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가 있었고 짐승의 공격도 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어서 소화도 잘 되었고 이러한 생활은 뇌의 발달에 큰 도움이 되어 호모 에렉투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뇌의 크기가 2배쯤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만 년 전에는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였고 이들은 시체 매장 풍습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내세관이 발달했다고 일컬어집니다. 약 4만 년 전에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들이 현생 인류에 가까운 조상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인류와 두뇌 용량과 체질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가운데 크로마뇽이는 돌을 쪼개어 돌칼을 만들었습니다. 또 동물의 뼈나 뿔을 가지고 화살과 창도 만들어 더 큰 짐승을 사냥할 수 있었고 손놀림이 더욱 좋아지면서 크로마뇽이는 동물의 뼈로 낚싯바늘을 만들어 물고기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후기 구석기 시대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이후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며 인류는 드디어 농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은 언제 등장한 것일까요? 정역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반고화
반고 중국 신화의 창세신에서 비롯되는구나. 천왕무의. 천왕이 하신 바는 헤아릴 수 없고 지황제더. 지왕께서는 덕으로 가득 채우시고 인왕자. 인왕께서는 부지런히 만드시는구나. 유소기소. 유소께서 이윽고 나무에 칩을 지으시니 수인내수. 수인께서 이에 불을 만드시는구나. 신제 복희획결. 신비롭구나. 폭희께서 획을 그으시고 물고기 낚으려 매듭 지으시는구나. 성제 신농경시. 성스럽구나. 신농께서 경작을 통해 어울리는 세상을 만드시는구나. 이 세상에 처음으로 팔궤도가 출현한 시기는 불을 사용한 후 농경이 시작되기 전의 시기. 다시 말해 후기 구석기 시대의 복희씨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정역에서 보여주는 고대 인류사가 놀랍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지상이 아닌 나무 위에서 집을 지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앞서 살펴본 나무에서 생활하던 유인원이 빙하기를 겪으면서 최초의 인류,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의 기원이 되었음에 그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후 수인씨에 의한 불을 사용한 호모 에렉투스를 지나 도구를 활용하여 사냥을 하는 크로마뇽인에 이르며 포키씨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에 수렵 채집하며 생존하던 인류에게 첫 팔궤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원시 시대이기에 정확한 연도가 불분명하지만 농경이 시작된 시기를 대략 1만 년 전이라고 봅니다. 기원 전 8,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매머드 같은 커다란 덩치를 가진 동물들이 사라지고 사슴,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많아졌는데 작은 동물들은 사냥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수렵, 채집 기술이 발전되었고 인구도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인류를 부양하기 위해 식량을 확보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던 인류는 주변에 자라고 있는 여러 식물에 주목하게 되었고 우연히 씨앗을 뿌린 곳에 싹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재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손쉽게 재배화가 이루어진 작물은 바로 밀이며 이후 보리, 옥수수, 콩 등이 재배되었고 가장 늦게 우리의 주식인 쌀이 재배됩니다. 중국의 경우 기원전 8,000년경 황허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조, 기장, 수수, 콩 등의 잡곡을 중심으로 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1만 년 전에 농경이 시작되었으니 팔궤도는 최소 1만 년 전에 등장한 셈입니다. 정역은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의 흐름의 변화를 유소, 수인, 복희, 신농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황제 갑자성두. 황제께서는 별, 북두칠성을 통해 60갑자로서 하늘과 땅을 헤아리시고 신요 1월 갑진. 신비롭게도 요임금께서는 해와 달을 통해 해를 헤아리시어 갑진년의 등극함을 밝히시고 재순 7.5형. 순임금께서는 선기옥형으로 7개 별들 사계절을 헤아리시는구나. 대우 구주연기. 위대하신 우임금께서는 나라를 홍범구주로 다스리시니 검은 거북에게서 비롯되었구나. 음묘 가이관더. 은나라의 사당에까지 덕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기성내성. 기자께서는 헌신하여 이를 지켜내시니 참으로 거룩하고도 거룩하구나. 주덕제자. 주나라의 덕은 이것에서 찾아지니 이남 7월. 다름 아닌 시경의 이남 7월이로구나. 인해아성. 그리고 기린 같은 나의 거룩하신 공자시여.
중국의 삼황오제라 불리우는 제왕들과 은나라 그리고 주나라를 거쳐 공자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류는 지구 환경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유인원에서 진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빙하기는 빙상이 크게 발달하는 빙기와 쇠퇴하는 간빙기가 교차되며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제사기 빙하기 동안에도 여러 차례 빙상의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어 왔으며 최종 빙기가 끝난 약 1만 2천년 혹은 1만 년 전 이후 빙상은 점차 줄어들어 한때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의 북부 전역을 뒤덮었던 빙상들은 현재 크게 쇠퇴하여 남극 빙상과 그린란드 빙상 정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소 온난해진 간빙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경작을 할 수 있었고 이 동경은 인류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무엇보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면서 도시와 문명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는 지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유인원에서 진화하여 지구 환경의 빙하기와 간빙기의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 인류는 또 다른 문명과 문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역이라는 바른 변화 속에서 우리 인류가 창조하게 될 문명과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역의 마지막 구절인 정정방방의 호우무량을 떠올려 봅니다. 정정방방의 호우무량. 사방 모든 것이 바르고 온 세상 모든 이가 바르네 참으로 바른 세상이로세. 좋다 좋아. 더할 나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온 세상이 온 세상 사람들이 바르고 바른 그곳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